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 그림에서 왼쪽에 하나의 전원, 직류 전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전선을 끊어 놓은 상태로 배치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오늘 유전율과 비유전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게 되는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제대로 된 정리, 그리고 이것을 기본으로 더 어려운 학습으로 이어나가시면은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할게요. 자, 저는 여기다가 콘덴서, 즉 커패시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두 개의 평행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에는 전개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 전기장, 이 전기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 만들어짐에 따라 자,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 위에는 플러스의 기운이 있을 거고, 자, 이 아래에는 이렇게 마이너스의 기운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의 기운이 지금 그림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전개가 형성된다라고 우리가 표현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물질, 이 안에 있는 물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원자는 이렇게 플러스가 있는 양성자와 마이너스가 있는 전자가 그 주변에 있는 것이 바로 원자의 기본 형태가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제가 이렇게 가까이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큰 운동장, 축구 경기장이 있다면은 이 축구 경기장에서 개미 한 마리가 축구 경기장 안에 있을 때 둘 사이의 비율이 마치 원자와 전자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일반적으로 잘 놀고 있을 때가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가 여기 있고, 자, 이렇게 플러스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가 여기 있고, 자,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플러스도 여기 있고 마이너스 형태도 이렇게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는데, 자, 어느 순간 강력하게 위에를 플러스 밑에를 마이너스 이렇게 에너지를 탁 주게 되면은 자, 이 안에 있는 이런 원자들이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양성자와 그 다음에 전자가 재배열되게 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콘덴서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자,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자가 여기에는 마이너스, 이쪽엔 플러스, 여기에는 마이너스, 이쪽엔 플러스, 자, 여기에는 마이너스, 이쪽엔 플러스, 여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팍 하고 배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극성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어느 한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렬이 되어 있죠. 이렇게 정렬이 되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지금 분리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분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분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에서 우리가 전기장을 가했을 때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자와 양성자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가 분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개는 하나의 쌍이라고 되어서 이걸 우리가 바로 쌍극자라고도 부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왜 설명드렸냐면, 아까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콘덴서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어떤 재료를 넣었는데 어떤 재료가 분극 현상이 잘 일어나는 물질이 있고 분극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라든지 진공 상태를 비교하게 되고요. 자, 이것과 함께 여기다가 유리를 넣었을 때, 여기다가 뭐 종이를 넣었을 때, 여기다가 뭐 다른 기름 같은 거, 물 같은 거를 넣었을 때는 분명히 여기 있는 분극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전기를 실제로 전달하진 않습니다. 즉 전자를 전달하지는 않아서 이것을 우리가 절연체, 즉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얼마나 이 일을 잘 하느냐, 얼마나 분극 현상이 잘 일어났느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무슨 말을 쓸 거냐? 바로 유전율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사실 유전율이 클수록 정전 용량, 이 콘덴서에서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표현해야 되는데,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표현할 때는 알파벳 E처럼 쓰지만 조금 이렇게 다르게 써서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는 엡실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론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시면 됩니다. 공기나 혹은 진공의 상태를 우리가 기준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유전율이 얼만큼 크냐라고 하는 것을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해서 엡실론 제로라고 부르게 되고요. 혹은 유리나 종이나 물 이런 것들은 공기보다 몇 배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좋기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가 엡실론 S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비유전율이라고 부르게 되죠. 예를 들어 비유전율이 2다라고 하는 뜻은 공기나 진공보다 2배가 더 뛰어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비유전율이 10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공이나 공기보다 이 능력이 10배가 더 뛰어나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기나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공기 또는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여기다가 몇 배가 더 뛰어나느냐를 가지고 유전율의 실제 크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식은 어떻게 놓을 수가 있을까요? 식은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나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한 값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몇 배 한 것이 전체 유전율이 되냐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진공의 유전율은 얼마일까요? 이거는 상수로서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드 퍼 미터 정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입실론 S를 한 것이 바로 전체 유전율이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넣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양쪽에다가 가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즉 원자가 이 쌍극자의 구조로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이렇게 서로 떨어지는 마치 스프링을 이렇게 당기듯이 이 힘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바로 이 전기 쌍극자라고 부르게 되고 이것을 바로 분극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럴 때 어떤 재료들은 이 분극이 잘 되고 어떤 재료들은 잘 안 될 텐데 분극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유전율이 큰 것이고 이 유전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준은 바로 진공 상태, 공기만 있을 때의 상태로서 몇 배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 콘덴서의 정전 용량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콘덴서에 축적되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C라면은 이 계산은 우리가 입실론 곱하기 L분의 A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 극판 사이의 간격을 L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 극판의 면적을 A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 안에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를 가지고 우리가 엡실론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의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고 L분의 A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어떤 콘덴서에서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정전 용량이 더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유전율, 비유전율의 개념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 신소재 공학의 가장 큰 과제들은 바로 이 비유전율이 큰 물질을 찾는 것입니다. 이 비유전율이 크게 되면은요, 콘덴서에 더 많은 전하를 축적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좋은 절연 재료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 좋은 절연 재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선이 구리선인데 이 구리선에 어떤 피복을 하잖아요. 피복이 원래는 아주 두꺼워야 되는데 비유전율이 큰 물질은 피복이 아주 얇아도 되기 때문에 전선의 무게를 절감할 수 있고 전선이 지나가는 공간을 적게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전개에 의해서 기타 다른 기기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전율이 큰 물질을 찾는 것이 현대 신소재 공학에서 중요한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이나 아니면 우리 일반 학과 공부에서는 이 유전율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정전 용량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것을 가지고 또 전자기학에서 다른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유전율, 그 다음에 유전율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은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학습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